시즌을 준비하던 스프링 캠프 한복판에서 주전 1루수와 2루수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며 야간 훈련까지 밀어붙이던 팀이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순 전력 손실이 아닙니다. 라인업 한 줄이 지워진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는 없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1루는 사실상 확정 카드, 2루는 완전 공석, 3루는 무주공산, 유격수는 체력이라는 시한폭탄. 한동희, 한태양, 박찬영, 전민재, 이호준. 이 5명이 2026년 롯데 자이언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또다시 7위 시즌입니다. 하지만 2명만 제대로 터져도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도박 사태 이후 강제로 시작된 내야 재편, 그 안에서 누가 진짜 키플레이어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희 예정됐던 1루 고정, 이제는 강제 확정. 지난 시즌 퓨처스 기록은 단순히 잘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폼 점검 차원에서 내려가 적당히 성적을 쌓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면서 타율 4할대, OPS 1점대를 넘겼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2군 무대와 레벨 차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단순 누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볼넷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삼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한동희는 빠른 카운트에서 승부를 보려다 높은 공에 방망이가 나가고 몸쪽 변화구에 배트가 따라가며 힘으로 밀어붙이던 타자였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멀리 갔지만 안 맞는 날은 길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상무 복귀 이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구를 무조건 치지 않습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 무너지는 모습도 줄었습니다. 존을 좁혀서 기다립니다. 자신이 칠 수 있는 공만 스윙합니다. 이게 볼넷 증가로 이어졌고 이게 삼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하체 사용입니다. 예전에 한동희는 상체 힘에 의존하는 타자였습니다. 상체가 먼저 열리면서 스윙 궤적이 길어졌고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배트 끝에 맞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체 리듬을 먼저 만들고 골반 회전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윙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는데 힘은 더 실립니다. 밀어치는 타구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당겨야 장타가 나왔다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도 담장 근처까지 뻗습니다. 이건 단순 폼 교정이 아닙니다.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반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퓨처스와 1구는 다릅니다. 투수 구위도 경기 압박도 다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진 타자는 레벨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비 포지션 이야기가 붙습니다. 3루 수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송구 정확도, 순간 반응, 핫코너에서의 부담감. 이 변수들을 안고 타격 부담까지 지우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1루 고정은 도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수비 부담을 줄이고 방망이에 집중하게 만드는 선택. 팀에서 가장 강한 타자를 가장 안정적인 자리로 옮기는 결정. 이건 보호가 아니라 극대화입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 롯데 타선의 중심은 다시 공백이 됩니다. 한동희가 1루에서 20홈런 이상을 쳐준다면 이번 내야 재편은 실험이 아니라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결국 이번 시즌 롯데 내야의 시작점은 한동희입니다. 그의 변화가 진짜라면 이 팀의 판도도 바뀝니다. 한태양 다시 온 기회, 이번엔 진짜 시험. 고승민이 빠지면서 2루는 완전 공석이 됐습니다. 단순 공백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타선의 흐름을 만들어주던 자리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한태양입니다. 지난 시즌 고승민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잠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때 한태양은 버텼다가 아니라 보여줬다에 가까웠습니다. 컨택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낮은 코스 공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볼을 오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결정구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타율 유지로 이어졌고 2루에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타이강 호크스와의 연습 경기 멀티히트. 연습 경기 한 번이 뭘 바꾸겠냐고요? 지금 롯데에겐 모든 타석이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다르다. 동료들과 편하다. 군 복귀 첫 해의 어색함, 팀 내 위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멘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핑계가 없습니다. 2루는 단순 수비 자리가 아닙니다. 1번과 중심 타선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한태양이 2할 후반에서 3할 근처를 유지해준다면 내야는 숨을 쉽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타선은 중간에서 끊깁니다. 이번 시즌 한태양은 기회를 받은 유망주가 아닙니다. 주전으로 살아남을지 다시 후보로 밀릴지 결정되는 해입니다. 박찬영 고깃집에서 1군 주전 경쟁까지. 박찬영의 이야기는 이번 내야 재편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독립야구단 화성 코리오 시절 훈련이 없을 때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야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루와 2루를 두고 1군 경쟁입니다. 3루는 손호영, 김민성과 함께 실질적인 오픈 경쟁 구도입니다. 송구 불안은 분명 있습니다. 핫코너에서의 순간 판단, 짧은 거리에서의 정확도는 더 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망이는 그냥 참고용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스윙, 당겨치는 힘, 맞았을 때의 타구 속도. 이건 분명 1군 레벨에서 통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합니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은 단순 감사 표현이 아닙니다. 작년과는 환경이 다르고 지금은 결과로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에서는 완성형보다 배고픈 선수가 먼저 터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이 스토리는 그냥 미담으로 끝납니다. 전민재 이호준 유격수는 결국 체력 싸움. 유격수는 감정으로 결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전민재는 지난 시즌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비 범위도 기대 이상이었고 타격에서도 최소한의 역할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드러났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타구 판단이 늦어졌고 타석에서도 힘이 빠졌습니다. 풀타임을 버틸 수 있느냐?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호준, 김태형 감독이 내야 수비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던 자원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단단합니다. 발놀림이 깔끔하고 송구 동작이 간결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황성빈의 일본 훈련에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황성빈과 함께 훈련하며 팀 분위기를 다잡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 친목이 아닙니다. 흔들린 팀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유격수는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144경기를 버티느냐입니다. 전민재의 안정감이 끝까지 이어질지 이호준의 성장 곡선이 추월할지 여기서 시즌의 균형이 갈립니다. 결국 이내야 재편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도박 사태로 시작됐고 공백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팀은 준비되지 않은 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는 이미 과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내야가 버텨낸다면 이번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세대 전환의 시작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흔들린다면 8년이 아니라 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핑계가 없습니다. 2026년 롯데의 시즌은 전력 보강이 아니라 내부 증명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리빌딩도 아닙니다. 실험도 아닙니다. 올해 내야가 버티지 못하면 또 1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